네,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오늘도 금일 실적 발표를 앞둔 종목들 위주로 두 분과 함께 종목별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펠리주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제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S-오일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적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볼게요. 먼저 매출액은 3조 3,2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80%의 급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손실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적자 지속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역시나 실적 부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전일 이제 S-오일의 주가는 1.27% 하락하며 62,2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3분기는 실적 개선 반등의 여지가 있을지 또 상당히 궁금한데 염승환 차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그 S-오일은 사실 지금 보면 그 요새 그린 뉴딜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결국에 구경제 산업의 사실 대표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석유 사업을 대표하는 기업인데 이 석유가 사실은 이제 수소로 이제 대체가 되는 시대로 이제 그 전환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구경제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의 주가가 약한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것 같습니다. 또 거기다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원유라는 게 결국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진정돼야 세계 경제가 회복이 되면서 원유 수요가 올라가고 거기에 따른 또 정제 마진이라고 그러죠. 이 정제 마진이 개선이 될 텐데 정제 마진이 한때 계속 마이너스를 찍을 정도로 굉장히 좀 악화되는 흐름이 좀 보였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기대를 안 하시는 게 당연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2분기 이제 어제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한번 좀 실적 한번 이제 프리뷰를 좀 해드렸지만 결국에 자동차 업종은 3분기,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어제 또 잘 나오기도 했지만 근데 그런 방향성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가지고 베팅을 할 수 있는데 이쪽 정유 쪽은 과연 3, 4분기도 좀 좋아질 수 있을까? 약간 이제 의문부호가 드는 거죠. 물론 2분기보다는 좋아지겠죠. 2분기가 거의 최악이라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니까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방향성은 좋아지는 쪽으로 그림들은 그려지는데 과연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어떤 그 레벨업을 할 수 있을 그러니까 주가를 강력하게 상승시킬 정도의 그런 어떤 이제 그 동인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S-오일 이게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주가를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왜 증권사 리포트는 2분기는 바닥이지만 앞으로 3분기는 실적 개선의 여지가 있다. 다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2분기가 이제 그때 한창 코로나가 터졌을 시기고 그때 상당히 모든 주제 그때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유럽도 아예 그냥 모든 걸 다 셧다운 시켜버렸잖아요. 그냥 재택근무 들어가고. 근데 3분기 들어와서는 어쨌든 재택근무도 좀 풀리고 어느 정도 약간의 제한적인 경제 활동을 하니까 이건 우리가 딱 생각을 해보다 2분기보다 3분기가 좋아지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문제는 거기서 정말 좋아지는 그림이 이 코로나가 계속 이어진다는 그냥 가정하에서 꾸준히 좋아지는 그림이 계속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2분기보다 좀 약간 좋아지는 것뿐이지 계속 안 좋은 상태가 이어지는 건지 여기에 대한 좀 판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정유업종도 지금 어쨌든 자동차처럼 뭔가 깨끗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앞이 잘 안 보여요. 지금 깜깜한 지금 안개가 좀 낀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시장 참가자들이 굳이 싼 것도 많은데 S-오일처럼 안 보이는 걸 우리가 사야 돼? 이런 이제 시각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도 3, 4분기가 굉장히 좀 불투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 못 올라가는데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S-오일을 여기서 주가가 이제 더 빠진다 이렇게 저는 보지는 않지만 뭔가 좀 확실한 주가를 올릴 만한 정제 마진 개선이 됐던 뭔가 지표 쪽에서 뭔가 호전이 보이지 않는 이상 강한 반등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너무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경기 민감주 장이 이어지면 충분히 한 7만 원까지는 그래도 단기 반등은 나올 수는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은 나오겠지만 큰 수익을 좀 아직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좀 지루한 좀 박스권 흐름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주가가 좀 말을 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전 10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S-오일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완성차에 이어서 오늘 이제 부품사들의 실적 발표가 예고가 되고 있는데 현대모비스의 실적 예상치 확인해 볼게요. 매출액은 7조 2,9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95% 감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2.14% 급감한
1,748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에 2분기 실적이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전일 주가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2분기 완성차 가동률 하락에 따른 영향이 일단은 불가피해 보이고요. 2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이제 현대모비스도 앞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여지는 있는 건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앵커님도 현대차를 먼저 얘기하시네요. 네, 그만큼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솔직히 기승전 현대차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네.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어제 발표됐던 현대차 실적을 보게 되면 일단 거기서 출발을 해야 현대모비스가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일단 실적이 생각보다 시장보다 한 2배 정도 높게 나왔던 대표적인 이유는 네. 일단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판관비, 즉 마케팅 비용이 많이 줄었죠. 그 부분과 환율 효과가 같이 가세하면서 생각보다 좋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플러스 알파 덤이죠. 근데 이제 하반기를 바라보게 되면 지금 계속 강조드렸지만은 전기차나 친환경차 쪽에서 성과가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현대기아차 합치게 되면은 지금 벌써 시장 점유율이 7%대가 넘어가는데 그러면 테슬라 다음에 2위입니다. 이 정도까지 올라오고 있는 변화를 보게 되면 앞으로 기대감이 커지는 건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즉 회복과 성장 둘 다 맞추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자동차 업종 긍정적으로 보시고 현대차 오늘 시장이 또 약할 걸로 보여지죠. 미국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약하면 또 비중 모아가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대모비스도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실적 발표에도 거의 현대차와 비슷한 동향으로 발표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좀 무겁습니다. 전통적으로 좀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가 주가에 빠르게 연결이 안 되는 게 좀 한계고요. 게다가 이제 현대모비스가 보여줄 앞으로의 미래는 이제 지금까지는 약간 이제 부품 업종 쪽으로 봤다가 소프트웨어 회사로 바뀌어야 됩니다. 즉 자율주행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지금 갖고 있던 뭐 AS 같은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 회사로 바뀌면서 현대차의 중요한 어떤 핵심 주축으로 자리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싶은데 그건 나중에 얘기고요. 지금은 당장은 주가를 봤을 때 주봉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 22만 원대만 들어가게 되면 계속 맞고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 부분이 안착이 돼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조건이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쪽에서 확인이 되게 되면 다음 단계로 진입할 것 같은데 근데 이때는 또 현대차의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겠죠. 그러면 또 현대차가 가장 또 먼저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와 이제 또 비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현대모비스의 실적 전망과 함께 주가 흐름 저희가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은 이제 현대건설입니다. 역시나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실적 예상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은 매출액이 4조 3,0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8%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은 2,080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전년 대비 15%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역시나 부진한 실적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전일 주가는 2%대로 밀리며 34,8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비록 이제 해외 사업이 지금 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하반기에는 과연 해외 수주 기대감을 좀 가져도 괜찮을까요? 해외보다 그러니까 해외 쪽도 수주가 좀 늘어날 거란 얘기들은 들리는데 어쨌든 네. 뭐 좀 불확실하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뭐 유가도 어느 정도 레벨 제가 봤을 때는 최소 $50 이상 가야 되거든요. 이게 수주가 나오려면. 그렇기 때문에 해외 수주 쪽은 일단은 너무 좀 큰 기대보다는 일단 뭐 되면 좋지만 안 된다고 근데 안 된다고 해서 뭐 주가가 또 부러지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립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 수주는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그 해외 수주 목표치가 8조 원 정도 되는데 상반기에만 한 4.2조 달성했다고 하니까 일단 어느 정도 수치는 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반기 목표 달성은 좀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좀 안 좋게 나오겠지만 건설이나 조선은 사실 실적이 그렇게 중요한 산업은 아닙니다. 수주죠. 수주가 네. 이제 반영되는 게 이제 어차피 시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반영되니까 당장 실적이 안 좋더라도 큰 굵직한 수주들이 떨어지면 주가는 바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수주에 좀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번에 한번 이제 그 한남 3구역 1.7조 수주하면서 주가 급등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국내에서 굵직한 수주들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좋은 모멘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기대감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정부에서 어쨌든 좀 요즘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어쨌든 이제 뭐 행정수도 이전 얘기도 뭐 나오기도 하지만 네. 그린벨트 얘기다 해가지고 결국 방점은 그거예요. 주택 가격 잡기 위해서 어쨌든
어쨌든 공급 늘려야 되겠다. 어떻게 공급을 확대할 거냐. 그럼 결국 이건 네. 건설 건자재주들한테는 어쨌든 새로운 모멘텀이 하나 일단 생긴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SO일과 현대건설을 굳이 비교하면 둘 다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현대건설은 뭔가 기대할 수 있는 이제 룸이 생겨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건설 쪽 그 입장 흐름을 봤을 때는 조금 더 긍정적인 모멘텀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건설 쪽에서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제가 뭐 GS건설 또 동부건설도 이제 네. 대표님 얘기하셨지만 현대건설은 너무 이제 남북경협주라는 그 이 약간의 굴레가 씌워져 있어요. 네. 그게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2018년도에 너무 강력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제 시장 참가하는 사람들이 건설주 하면 현대건설을 그냥 먼저 떠오르진 않습니다. 항상 이제 그런 이제 약간 심리적인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게 좀 이 회사의 가장 큰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할인 요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를 선택하실 때는 굳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위쪽이 열려 있다면 현대건설보다는 GS건설, 대림산업 같은 그런 좀 다른 기업들이 더 낫지 않나 보여지고 그렇다고 해서 뭐 현대건설이 뭐 나쁘다는 아니지만 그런 관점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분간 32,000원, 37,000원의 좀 박스권 흐름 등락을 좀 거듭하다가 정부에서 이제 주택 공급 정책 얘기가 나오면 한번 여기 넘어서 4만 원까지 한번 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한번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주대에서는 오늘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현대건설 만나봤고요. 다음 종목은 삼성 SDS입니다. 역시나 금일 실적 발표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실적 예상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매출액은 2조 4,993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9%가량 감소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6.20% 감소한 1,909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보니까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일 주가는 2%대로 밀려서 17만 3,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역시나 2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지금 실적 개선이 점쳐지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을 리드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주가는 이렇게 못 갈까요? 네. 이게 지금 1분기 같은 경우 적자 발표했고요. 2분기도 일단 회복은 된다고 하더라도 아직 어떤 탄력은 좀 제한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제 내년 이후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차원에서 아직 그렇게 모멘텀이 강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변수가 이번에 또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 나오는 데이터 댐이죠. 네. 이쪽 관련돼서 과연 이제 또 어떤 대기업 IT 계열사를 중심으로 이 공공DB 관련돼서 작업이 들어가는 상황과 함께 얼마큼 수주에서 변화가 나올 것인가도 또 하나의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부분보다는 일단 자체적인 실적의 변화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순이익이 한 5,400억 정도 작년에 대비해서 거의 한 50% 감소할 걸로 보여지는 만큼 아직 주가의 탄력도 좀 강하지 않은 상황들이고요. 패턴을 보게 되면은 지금 삼성 SDS 같은 경우도 이번에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두터운 벽이 하나가 있는 게 19만 원대입니다. 이 주봉상의 패턴인데요. 이 19만 원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좀 의미 있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좀 약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특히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과도 좀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일단 지금은 다시 기대해야 될 부분들은 약 한 17만 원대 전후에서 지지권을 확보하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 같고요. 이게 어느 정도 돼야 박스권 지지하고 반등 시도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시장의 주도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S까지 금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 저희가 모두 살펴봤습니다. 실적 시즌에 맞는 전략들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관심주 들어보겠습니다. 염승환 차장님 차례죠. 네, 저는 네. 오늘 유니캐스트라는 종목 이게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은 아니고요. 네. 이제 그러니까 유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 이쪽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또 그 상당히 좀 많은 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독일이라든가 또 미국의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서 이제 수입을 해다가 현대모비스라든가 또 아니면 가전제품 회사 쪽에도 사실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중간에서 유통을 해서 좀 마진을 남기는 그런 사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비메모리 쪽 시장 워낙 커지기 때문에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좀 좋았다가 좀 최근에 약간 좀 눌림목을 좀 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회사에서 또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면 자회사 AI 매틱스라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주가 움직이는 종목들 좀 잘 보시면 이 본업이라 그러죠. 이제 본 캐릭터라고 하는데 네. 이 본업이 좀 잘 나가면서 이제 부업까지 잘하는 기업들이 상당한 부캐까지 좋아야 되는군요.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나가요. 그러니까 LG 화학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업들 보시면은
본업 잘하는데 부업까지 잘하면 정말 뭐 엄청난 주가 재평가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 기업도 자회사 AI 매틱스가 이쪽에서 뭔가 좀 성과를 낼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 자율주행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영상,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전방에 무슨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영상을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최적의 좀 조합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인공지능으로 그거를 이제 뭐 어떤 식으로 뭐 차선을 이탈했다, 뭐 앞에 보행자가 있다 이런 것들이 위험을 좀 경고해주는 네. 그런 다양한 이제 그 뭐 경고 시스템들을 이제 솔루션을 탑재해서 알려주는 그런 건데 이쪽에서 지금 어쨌든 자율주행 쪽으로 투자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고 또 새롭게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차량 관제 시스템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업무용 차량 있잖아요. 뭐 트럭이든 아니면 뭐 우버 같은 게 뭐 대표적이라고 하겠죠. 네. 그런 이제 상업용 차량에 뭐 GPS라든가 여러 가지 뭐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달아가지고 운행 기록이라든가 상당히 이제 회사 입장에서 이런 이제 그 상업화된 차량을 좀 운영을 했을 때 다양한 데이터들이 필요한데 그런 모든 것들을 이 차량 관제 시스템에서 다 토탈해서 정보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앞으로 이쪽으로 좀 시장 규모가 커질 것 같은데 그쪽 사업에 이번에 또 진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회사 쪽에서 이제 본업인 어쨌든 비메모리와 자회사 쪽에서의 이런 이제 차량 데이터 산업 이쪽에 좀 결합을 한다라면은 앞으로 좀 큰 시너지 효과가 좀 나올 것으로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쪽에서 좀 성장하는 기업으로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은 일단 11,000원 정도 오늘 좀 미국장 빠졌으니까요. 한 11,000원 이하에서 좀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위쪽에 13,000원 정도 열어놓으시고 아래쪽에 이번 저점입니다. 1,150원 정도 손절가 잡으셔가지고 한번 조정 시 비중 확대하는 의견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니캐스트가 가지고 있는 투자 포인트들 짚어봤고요. 목표 주가는 13,000원이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여기에서 보내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펠리조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